1학년 수학에서 이제 내신 범위 기준으로 1학년 때까지 배우고 있는 거는 특히 이 1학년 1학기의 중간기말 시험 범위는 지금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얘 한 다음에 다음 도형A도까지만 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수학상의 온전한 끝이고 뭐 수학학까지 다 하면 1학년 수학이 다 끝나기는 했는데 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타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시일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요 새끼 얼른 끝내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일은 이겁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단어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예요. 제가 거기에다가 원과 직선의 관계라고 적어놨는데 얘가 그냥 단원의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관계는 사실 제가 이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면서 참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한번 드리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놈이 있었습니까? 이차함수와 축의 위치관계. 오케이? 그럼 결국엔 여기에서만 뭐 얘기하는 건 매번 똑같은 이야기잖아. 그 원과 직선이 만나냐? 안 만나냐?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기도 한 이차함수와 축의 위치관계는 어떤 이차함수와 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만난다면 교점 두 개 턱턱 나오는 거니까 뭐로써 그냥 해결해 버릴 수 있겠다. 2차 방정식으로 해결해 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뭐 판별식 얘기도 진행됐었고 접할 때는 완전 제곱식 뭐 이야기도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위치관계에서 그 뭐 개념만 좀 바뀐 거잖아. 그 객체만 바뀌어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니까 야 어떤 원이 뾰로로로롱 여러분 눈앞에 있었다라고 좀 쳐볼게요. 그러면 그 원의 뭐 구성 요소는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원의 방정식을 만나든 그리든 두 가지의 요소 정도는 추적하기로 했었잖아. 그치? 누구랑 누구? 중심과 반지름. 오케이? 근데 그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데 당연히 원 하나만 단품으로 띡 문제에 안 나올 거니까 원과 가장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 놈이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자 원과 직선이 일단은 어떨 수 있겠습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원과 직선이 만나기는 만나되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네. 오케이?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아주 특이하게 만나기는 만나는데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면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의 표현이 뭡니까? 접한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새끼는 분명히 원에 뭐 하는 직선인 거예요. 접하는 직선이니까 뭐라고 불러도 괜찮아.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치?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플레이가 주로 이쪽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행동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위치관계 보자는 거니까 자 어떤 직선과 원이 안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 각각의 상황을 얘를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이라고 해봤을 때 저놈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당연히 내가 별다른 말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선의 모양이 조금 비스듬하게 생기기는 했으나 우리는 반드시 원과 직선이 있을 때 필요한 보조선의 모양을 알고 있어요. 어차피 원의 주인공은 이 원이라는 곡선 자체가 아니고 누구랑 누구예요? 중심과 반지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중심에 대해서 직선이 존재할 때 우리가 주로 그리는 보조선은 뭡니까? 원이 뭐 어떤 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뭐 합니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렸다고 치자. 뾰로로로롱 해서 각각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줬다라고 쳐보자고요. 오케이? 그럼 이 중에 반지름 누굽니까? 반지름. 접선에다가 내린 이 수선의 발이잖아. 맞니? 그러면 이 새끼 일단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결론부터 쓰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밑에다가 제가 결론이라고 써놓은 박스 있죠. 거기에다가 일부러 비워놨거든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반드시 뭐로 결정하는 것이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결정. 받아쓰기 하시면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이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의 전부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도 얘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원과 직선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단할 일이 생긴다면 뭐하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보라고. 오케이?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얘들아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에서 끝나는 것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럼 1번 케이스 한번 보자. 자, 1번 케이스 한번 쓱 보시면 결국엔 이쪽 단원에서는 어떤 점, 특히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점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중심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더 확확 꽂아넣는 방법이겠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누구를 비교해서 결정할 거냐면 반지름을 비교해서 결정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번 놔둘 거고 반지름을 radius r이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상황만 볼래요? 2번, 3번은 없었다라고 좀 쳐보자고. 2번, 3번은 없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들아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수선의 발이 바로 누구인 거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그치? 이게 뭐야? 이게 바로 d라고. 그러면 야 우리의 노란색 중에서 반지름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치? 두 개를 비교해보니 반지름은 요만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이잖아. 그치? 그러면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반지름이 더 큰 상황에서는 반드시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뭔 말인지 괜찮? 자 그러면 2번입니다. 2번은 뭐 애들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잖아. 2번은 딱 자 2번은 딱 뭐야? 저 직선이 원에 뭐 하는 상황입니까? 접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 어떻게 되면 좋겠냐고. 같으면 반드시 접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한 개 아니에요. 뭐 한다? 접한다 라고 표시해 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3번입니다. 3번은 그러면 지금 배소관계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데 작다, 같다, 그 다음에 뭐겠니? 크다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거리가 더 크면 우리는 안 만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식 알고 있고 반지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 비교 못한다면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얘는 뭐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 떠올려서 두 개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머릿속에 박아둡시다. 정리합니다. 어떤 직선이 원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 그럼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 본다고? 중심부터 직선에 내린 수선과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한 위치 관계를 알 수 있다. 뭔 말인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그림 아래쪽에다가 제가 반드시 필요한 보조선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죠.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일단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님들 얘들아 지금부터는 2번 상황에 좀 집중을 해서 어떤 직선이 원에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줄여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이제 이 접하는 상황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직접 구해보자 라는 자 그쪽 단원입니다. 그래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그 곡선에 접하는 상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데 사실 요 놈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의 메인 테마예요. 여러분들 미분 한 번도 안 해봤죠? 적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야. 그치? 근데 미분 왜 하냐면 미분 어떻게 하는지 뭐 산수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르겠지만 미분의 목적은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미분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의 매 순간 나온다라는 얘기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모든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토탈 한 3가지 패턴으로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1번. 자, 요겁니다. 접점의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접점의 좌표를
제시한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누구냐면 기울기를 제시한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두 번째 케이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누구냐면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긋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세 가지의 케이스로 항상 단원만 바꿔가며 항상 곡선만 바꿔가며 문제의 출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곡선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그 곡선이 원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거지. 모든 단원에서 만약에 2차 함수 쪽이야 2차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요 세 가지 패턴으로 물어볼 겁니다. 3차 함수 가르치고 3차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이면 구하는 방법 알려주고 여전히 요 새끼 세 가지 패턴으로 물어볼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냥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이거를 가르치려고 마음 먹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서 문제인 거지 이거 똑띠 수업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추가적으로 배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자 가보자. 자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누구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요런 원 위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요렇게 자 코멘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얘들아 접점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어떤 2차 함수에 접선의 방정식이 요렇게 있을 때 어떤 점을 접점이라고 불러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불러요? 접점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럼 이 접점이라는 것은 곡선 위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어디 위에도 존재하는 거야? 직선 위에도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야 우리의 접점의 좌표가 지금 1,2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구해보자고. 어차피 도형의 방정식은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에서 끝나는 거니까. 자 어떤 원이 있습니다. 중심 몇 콤마 몇입니까? 0,0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루트 5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상태에서 1,2라는 점이 있는데 그래 원 위에 1,2라는 점이 있는데 요 점에서의 누구 구해주시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요 새끼 구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현재 내가 구하려고 마음 먹은 것은 저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인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에서 끝날 거라니까 어떤 원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절대로 도형의 방정식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야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무조건 뭐 해야 돼?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내렸을 때 노란색 수선의 길이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쵸? 이거 100% 얼마예요? 루트 5. 됐어? 근데 이 루트 5라는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겠지만 얘들아 내가 어차피 구하는 것은 요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치? 근데 야 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내가 구하는 건 접선의 방정식이지만 야 접선의 방정식이 뭔데?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땐 딱 두 가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누구랑 누구?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오케이? 그러면 지나는 한 점은 대놓고 내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누구에 대한 고민만 하면 돼? 기울기. 오케이? 지나는 한 점 1,인데 기울기에 대한 고민이 된다고. 하지만 그림을 잘 보니까 뭐야?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이 서로 뭐네요? 수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상 노란색의 기울기와 파란색의 기울기는 곱했을 때 얼마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1 갑니다. 자 그러면 야 노란색의 기울기 빠르게 계산 가능해요? x의 변화량 1이고 y의 변화량 2니까 기울기 얼마입니까? 2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새끼의 기울기가 지금 2라는 얘기인데 암산 가능하죠? 파란색의 기울기 얼마라는 얘기? 얘랑의 곱을 마이너스 1로 만드는 거 누굽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그러면 얘네 두 개 가지고 얼른 직선의 방정식 때리면 걔가 곧 누가 되시겠다?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야 구해보자. y-2는 마이너스 2분의 1 x-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 되시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을 외워둔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뭔가 아예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구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사람들은 뭔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조금 특이한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을 뿐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외워버리시면 이 문제가 바뀌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누구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누구야?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두령의 방정식 문제는 어느 것이든 풀 수 없어요. 이 보조선입니다. 뭔 말인지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요거 간단하게 메모해 놓고요. 이거 굳이 공식이 존재하지만 공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 맞지? 그래서 공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서 제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 암기하라고 하지 않거든. 근데 딱 하나만 외우자. 왜냐면 학교 시험 문제 중에서 공식을 외웠는지 외우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 공식 하나만 암기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요놈은 간단하게 메모해 보십시오. 좀 치울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공식 암기해 보도록 해요. 자, 방금 푼 문항입니다. 방금 푼 문항인데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은 곱비리 수학에서 그 종류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접선의 종류는 토탈 세 종류라 그랬지, 그치?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주는 케이스. 두 번째, 기울기를 주는 케이스. 세 번째 뭐야? 둘 다 안 주고 그냥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구하라는 식. 오케이? 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요 새끼는 접점의 좌표를 준 상태의 접선의 방정식 문제에서의 공식이거든요. 내가 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얘가 지금 접점의 좌표고 원의 이름은 누구시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기본적인,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누구냐면 써놨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그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이거든요. x1x 그리고 y1y 는 r제곱입니다. 그냥 보면 바로 외워지게 소개 한 번만 할게요. 야, 여기에 지금 x제곱이지. x 몇 개 있어? 2개 있어. 여기에도 y 2개 있지, 그치? 근데 접점의 좌표가 x1, y1이야. 이런 식이거든. x제곱이니까 x 곱하기 x 그리고 y 곱하기 y로 내가 너를 쪼갤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에다가 요 x에다가는 x1 그리고 요 y에다가는 y1 집어넣은 형태가 요 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요런 공식을 아직 외우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외웠다면 내가 저 1,2가 접점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순간 우리의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 뭐 하면 된다고? x좌표에다가 얼마? 1 그리고 y좌표에다가 얼마? 2 대입했을 때 누구라고? x 플러스 2y는 5 이런 식으로 바로 접선을 구하실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 계산해봐야 똑같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공식 하나 암기하는 건데 그냥 보자마자 외워지는 거니까 요러한 형태의 식을 그냥 고민 좀 해보시고, 선생님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원의 중심이 지금 0,0인데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원이 x-a의 전체 제곱 y-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고 여전히 접점의 좌표는 x1, y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지금 뭐 한 거야? 얘는 중심의 좌표가 0,0이었던 거고 얘는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고 a, b가 된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지금 패턴 알려줬잖아. 요 새끼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니? 야, x-a의 제곱이라면, 그치?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요 새끼는 x-a
a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두 번 곱이고 그리고 y-b의 두 번 곱이잖아. 뭔 말인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뭐 하면 되겠다? 우리의 x 하나에다가 y 하나에다가 각각 x1 그리고 y1 대입하면 적선의 방정식 바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 근데 요 놈은 써놓기는 하되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건 필기노트가 썼을 때 뭔가 좀 난잡해지고 얘가 좀 중요한 건데 뭐 흐트러질까봐 일부러 안 써놓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손으로 필기해 보시고 하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무조건 요 놈으로 한다는 아니야. 오케이? 그냥 참고사항이 이거고 조금 이따가 제가 뭐 가르칠 게 있어서 얘는 한 파트만 해봅시다. 다른 공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공식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메모 다 했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자, 접선을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눈앞에 누가 있을 거냐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제시돼 있을 겁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는 선생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똑같아. 자, 똑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예제로 보여드리는 게 더 눈에 확확 오겠죠.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의 접선이 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상황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줘봐 라고 얘기하면 구해주면 된다고. 구해주자. 샤.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중심은 몇 콤마 몇입니까? 0,0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의 반지름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4라고 이야기하면 등신이야? 2입니다. 2.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저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일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되니? 오케이. 근데 아까 전에는 자,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기억에 확확 남습니다. 아까 전에는 뭘 알고 있었어? 요점의 좌표를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누구를 알고 있는 거야? 요 노란색 직선의 누구? 기울기. 그치? 그럼 이 직선에 뭐를 일단 알고 있는 상황?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황. 근데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일단 내가 추가적인 대화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고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한 점을 모르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일단 써보자. 기울기가 2인 직선 못 쓰냐? 쓸 수 있어. 어떻게? y는 2x 플러스 b 이렇게 한번 가보자. 선생님 A는 안 되나요? 됩니다. 그냥 원래 직선의 형태가 AX 플러스 B니까 B라고 그냥 써본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바로 너야. 요 직선인데 역시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문제는 풀 일이 없습니다. 자, 원과 직선입니다. 뭐 합니까?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십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이 수선의 길이를 나는 알거든? 이거 수선의 길이 2거든? 그치?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뭡니까? 0,0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다? 2다. 오케이? 즉 무슨 소리예요?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과 원의 중심인 0,0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2다 라고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되니? 오케이? 그렇다면 요 놈은 일단 공식에 집어넣어야 하는 놈이니까 일반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렇게 일반형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공식 모르는 사람 없겠죠? 공식 날리겠습니다. 루트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니까 5가 되시겠고 우리의 분자는 절대값 뭡니까?
대입한 거죠. 0 여기다 대입하고 0 여기다 대입하면 결국에 남는 놈 누구밖에 없어요? B밖에 없어요. 오케이. 얘가 바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게 지금 얼마로 잡혀있는 상황? 2로 잡혀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2입니다. 그럼 결론 냅시다. 우리의 절대값 B라는 놈은 누구예요? 2루트 5라는 얘기고 뭐 제곱까지 갈 것도 없겠죠? 우리의 B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인 거야? 2루트 5인 거죠. 뭔 말인지 됐니? 그래서 야 기울기가 2이면서 뭐 저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했는데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 거야? 2개나 되는 거잖아. 그치? 왜 2개일까요? 야 기울기 2짜리인 접선이 이 원 기준으로 위쪽에만 있니? 얘랑 기울기 똑같으면서 접하는 놈 하나 더 있는 거 눈에 보여? 나만 보여? 기울기 2짜리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하나 더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몇 개가 한 세트라고? 2개. 아시겠어? 그래서 우리의 기울기 2짜리인 접선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들어간 2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두 개를 모두 작성해 주셔야 정답이 되신다는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메모해 놓읍시다. 뭔가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지 않았어, 그치?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했었던 그 접하는 상황에서는 반지름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오케이? 얘도 공식이 막 루트 m제곱 플러스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외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메모해 놓으세요. 얘들아 이 접선 구하는 거는 거의 3년 내내 할 거야. 이게 우리가 원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흰색이 원으로 나오는 거지. 2학년 올라가면 여기서 막 여기서 2차 함수 이렇게 나오고 3차 함수 이렇게 나오는 2학년 문제, 3학년 문제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진호가 고개를 아주 절레절레 하는데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야. 나도 한 엊그저께 정도에 내가 18살이었는데 눈 떠보니까 더블 스코어가 됐어요. 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때 막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PC방 가고 당구장도 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쓰는 앞이 코앞이에요. 그러니까 좀 할 건 좀 하시면서 삽시다. 뭐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딱 입학한 인간들한테 뭐 공부만 해라. 숨 마시고 공부만 해라. 근데 그 말은 어차피 숨 마시고 공부를 안 하는 인간들은 말 안 들을 거잖아. 이미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숨 마시고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의대, 약대 이런 데를 가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다. 니네가 하고 싶은 놀고 싶은 거 친구들이랑 다 놀아가면서 명문대를 진학할 수는 없어.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의 즐거움을 선택할 거면 입시를 포기해야 되겠죠. 고등학교 때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입시를 성공할 수도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게 참 가혹하기는 한데 어쩔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일단 필기 다 된 것 같으니까 자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접점의 좌표 제시되어 있는 거 끝났고, 자 두 번째 기울기 제시되어 있는 거 끝났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네 두 개를 푸는 방식이 뭐 아예 다르냐? 아니잖아, 그치? 그냥 그림 그려서 수선발 좀 내려보고 그림에서 판단한다였지. 자, 그러면 라스트 세 번째입니다. 얘가 제일 까다롭기는 한데 이 새끼도 그냥 똑같아요. 보시면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원바클 한 점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선생님 이게 뭔 개소리죠? 이런 개소리거든요. 봐봐.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인데 얘들아 봐. 쉐렐라
어떤 원이 이렇게 딱 있어요. 어떤 원이 이렇게 딱 있는데 뭐 접점의 좌표고 기울기고 나발이고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원밖에 한 점이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원밖에 한 점에서 니네가 직접 한번 때려봐.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 원에 접하는 접선의 개수 당연히 몇 개입니까? 2개잖아. 그치? 중딩 때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상태에서의 샤랄라 그리고 샤랄랄라 요렇게 접하는 그 두 접선을 구하는 게 세 번째 케이스인 거라고. 뭔 말인지 됐니? 오케이. 아이고 그러면 얘들아 이제 가보자. 예제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죠. 봅니다. 자 A라는 점에서 A는 3,4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약간 우리가 엔간한 상황에서는 축 안 그리고 진행하잖아. 그치? 근데 요 새끼는 딱 봤을 때 좀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게 요 정도는 표시해 주는 것이 좋아요. 자, 얘를 원이라고 합시다.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면 너의 중심은 0,0. 그리고 반지름은 1인 것이 자명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3,4를 엔간하면 축 안 그리고 진행하겠지만 여기가 0,0이잖아. 그치? 3,4가 뭐 어려운 점도 아니고 우측으로 3칸, 위측으로 4칸이잖아. 그치? 그래서 한 요쯤에 3,4를 찍고 진행하는 거는 매너가 아닐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요 새끼를 쓱 봤을 때 너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넘버 1, 샤랄라. 그리고 요 새끼 그을 수 있는 접선 넘버 2 요렇게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뭐 일단 얘네 두 개를 구하는 방법은 그림에서 이미 잡혀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요 새끼 어떤 원과 직선 탁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조건 나와야 하는 보조선 누굽니까? 아, 중심에서 원에 내린 수선. 맞죠? 그러면 저 수선의 길이는 얼마라고 대화할 수 있겠어요? 1이라고 대화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개념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미 게임 끝났어요. 왜? 파란색 직선은 내가 지금 방금 파란색 접선을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치? 근데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는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치?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파란색 직선의 지나는 한 점과 무슨 기? 기울기. 오케이? 그럼 지나는 한 점이 눈에 지금 안 보이냐? 선생님 여기 좌표 모르잖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오케이? 그러면 저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3,4야.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습니까? y-4. 기울기 몰라요? x-3. 요렇게 써버리면 저 파란색 직선에 대한 표기는 이미 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저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구하자. 어떻게? 그림에 보이잖아. 이 원의 중심인 0,0부터 요 파란색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반지름인 얼마랑 동일할 것이다? 1이랑 동일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냥 이 상태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일반형으로 일단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mx 그리고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3m 그리고 플러스 4는 0. 그러면 요 직선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 갑니다. 샤랄라. 자, 요 새끼는 뭐 아는 놈은 아니니까 제곱해서 들어오도록 하죠.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자는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뭐 하시면 끝나요? 대입하시면 끝나잖아요. 그치? 자, 0,0입니다. 빵빵 들어가면 남는 거는 마이너스 3m 플러스 4가 되시겠죠. 오케이? 얘가 바로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길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반드시 접선이니까 누구로 대동단결? 반지름으로 대동단결.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냥 첫 타임에 배웠었던 개념인 겁니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서로 어떻다? 같다. 오케이? 그러면 얘 이제 풀어주자. 풀어주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4의 절대값 붙은 게 좌변이고 그리고 우변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좌변에는 절대값 있고 우변에는 루트 있어. 그치? 둘 다 사라져야 될 악질이잖아. 그치? 한 방에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방법. 뭡니까? 제곱. 오케이? 그럼 제곱하면 우리의 좌변은 9m제곱 그리고 얘네 마이너스 24m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6. 그리고 우변에는 루트만 벗겨져서 m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치? 이거 2항에서 정리하면 8m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4m 그리고 플러스 15는 빵입니다. 얘들아 개념 하나만 잡을게. 이거 풀면 m값 몇 개 나올 것이 자명해? 2개 나올 것이 자명하지. 맞지? m값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온다고. 오케이? 왜? 그림에도 표기돼 있잖아. 그치? m값이 2개여야 잘 들어. m값이 2개여야 이 방정식에 들어갈 m이 2개여야 직선도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잖아. 그치? 왜? 왜?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니까? 2개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얘를 풀었을 때 m값이 m이 한 개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방정식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 분명히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m이 한 개만 나와. 이유가 뭘까? 일단 중근, 그치? 아니면 뭐 2차항이 뭐 이쪽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m이 한 개만 나와. 근데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어. 맞지?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야? 2개지. 그치? 왜 m이 한 개만 나올까? 그게 킬러 문항의 포인트일 것 같아.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봐봐. 얘들아 봐. 요거는 뭐 일단 적어놓을 때는 적어놓으시되 그림 새로 그려야 되겠다. 요거 이 그림은 잠깐 지울게. 이 문제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 봐봐. 샤랄랄랄라. 아, 왜 이렇게 오늘 원이 안 그렸지? 샤랄다. 자, 이 새끼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내가 원밖에 한 점을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 원밖에 한 점이 사실 얼마였냐면 1,2였어. 원밖에 한 점을 지금 4,4잖아. 1,2로 한번 바꿔볼게. 그럼 1,2라는 것은 얘가 0,0이니까 우측으로 한 칸, 위쪽으로 몇 칸이야? 2칸이지. 여기가 지금 1,2라는 거. 됐니?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상황의 그림에서 접선 한번 그어볼래? 여기에서도 원의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2개 그을 수 있지. 그치? 그럼 2개 한번 그어보자.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을 것 같아. 맞니? 그리고 어떻게든 그을 수 있어. 요렇게도 그을 수 있잖아. 맞니? 그럼 요렇게 그었을 때 얘들아 핵심은 요렇게 생겨먹은 접선의 방정식은 비스듬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지. 그치?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누구냐면 얘야. 쟤를 물어보고 싶어. 쟤 기울기 얼마야? 쟤 기울기 0이야? 아니 기울기 0인 건 요건데 X축 평행선이 기울기가 0인 건데 얘 기울기 얼마야? 얘는 기울기가 없다야. 오케이? 기울기가 없어. 이 직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새끼를 X축 평행선이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여기가 지금 몇 콤마 몇이야? 우측으로 한 칸만 간 거잖아. 그치? 이거 지금 몇 콤마 몇이니? 1,0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무슨 좌표가 똑같아? X 좌표가 똑같지. 그치? 즉 이거 누구랑 평행하다고? Y축과 평행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저 직선은 모든 점의 X 좌표가 얼마인 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1인 놈들로 구성되어 있는 놈. 그치? 그래서 요 직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시해요? X는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X는 1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방법이 없지. 오케이? 여기에서는 방법이 없어. 누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Y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이런 거야. M값이 하나만 나온다면 반드시 이런 생각하셔야 돼. 하지만 N값은 하나라서 직선의 방정식도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지. 그치? 하나만 내가 구한 거지. 실제로는 몇 개야? 2개야. 그치? 항상 접선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일 수밖에 없다고?
두 개일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서 구하시라고? 나머지 하나는 그려서 구한다.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오케이? 왜 하나만 나왔는지 원인 파악을 해야 돼. 왜 하나만 나왔을까? 그 접선이 누구랑 평행하기 때문에 y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오케이? 항상 그 접선이 하나만 나오는 케이스는 그 접선이 누구랑 평행한 거야? 접선이 y축과 평행한 상황에서는 하나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필기를 좀 해두십시오. y축과 평행한 접선을 내가 산수로는 구할 수가 없다고. 오케이? one more time. y축과 평행한 접선을 내가 산수로는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오케이?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접선은 산수로는 구할 수가 없으니 뭐 해서 구하자? 그림 그려서 구하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요거 가지고 더럽게 많이 틀려서 그래.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닌데 방금 봤으니까.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뭐 하나 구해보라는 거 하나 있거든요. 자, 예제 풀어봅시다. 0,2에서 원의 그는 접선. 직접 한번 구해볼래요? 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소개할 테니까 축을 일단 그려보자. 합의를 좀 해줘. 일단 얘는 축 한번 그려보자, 오랜만에. 자, 보시면 얘가 X축과 Y축인데 그림이 왜 이렇게 조그만 거야? 샤랄랄랄라 샤랄랄랄라 해서 요렇게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요렇게 그려봅니다. 그럼 너의 중심은 반드시 0,0일 것이고 반지름은 1일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런 상태에서 뭐냐면 A라는 점이 내가 왜 축 그렸는 줄 알아? Y축 위에 있는 점이거든. 그래서 Y축 위에 저기 A 표하고 찍어주십니다. 오케이? 그럼 저 노란색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때릴 수 있는 거거든. 샤랄랄랄라 그리고 샤랄랄랄라 요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때려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배웠으면 이 정도의 상황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얘들아, 요거 Y축 위에 있는 점이고 요 원 자체도 Y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그래프가 완벽하게 똑같겠지, 원이니까.
그럼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 원은 지금 현재 내가 그린 원은 y축의 대칭이다. 괜찮아? 그러면 요 노란색 접선 두 개도 누구에 대한 대칭이야?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치? 그럼 이런 말에 대해서 합의를 좀 했다면 일단 필요한 선이 있지 않아? 할 걸 안 하면 문제를 못 푼다니까? 자, 효로로로로 여기가 접점이라고 친다면 요렇게 연결하면 바로 수직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요렇게 생겨먹은 놈의 길이가 1이다. 1이다. 아니 그냥 편안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원리 원칙대로 구하는 방법도 당연히 괜찮거든. 근데 여기에 y좌표 0이고 y좌표 2지. 그치? 그럼 요선분의 길이가 당연히 얼마인 거야? 2인 거지.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게? 이 그림이 너무나도 예쁜 누구 들고 있어? 아, 직각 삼각형 들고 있다고. 뭔 말인지 됐니? 그래서 직각 삼각형. 야, 여기가 1대 2대 여기 당연히 얼마겠니? 루트 3. 그치? 1대 1대 루트 3, 1대 루트 3대 2. 각도를 알았다. 그치? 몇 도 몇 도 몇 도? 30도. 그리고 60도, 90도. 됐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요만큼이 지금 몇 도라는 거야? 30도. 그러면 아빠 직각삼각형 보여? 아빠 직각삼각형은 분명히 잘 따라와. 천천히 가고 있어. 여기 지금 30도지. 그러면 여기 90도일 테니까 요만큼이 몇 도라는 거야? 60도. 오케이? 그래서 요만큼이 60도다. 알아야지.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알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치? 너의 기울기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60도잖아. 그치? 각도가 제시되어 있는 직선의 기울기, 각도에 대한 무슨 값? 탄젠트 값이라는 대답이 나와야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노란색 직선의 누구는 기는 반드시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인 탄젠트 60도. 쌤 탄젠트 60도를 모르는데요. 난 알아. 루트 3. 오케이? 자, 그래서 기울기는 루트 3이야. 게임 끝난 거 보이니? 내가 구하고 있는 저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 지나는 한 점 몇 코마 몇이야? 0,2. 오케이? 그래서 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3x 플러스 2. 됐어? 선생님 근데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 맞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 더 있는 놈은 요 놈과 즉 누구와? 요 놈과 누구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오케이? 그럼 y축에 대한 대칭은 기울기의 부호만 반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도형의 방정식의 마인드로 한번 두 개 구해 본 겁니다. 요것도 방법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의 수학적 지식에 도움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요렇게 얘기할게. 완벽한 옵션이야. 못해도 괜찮아. 오케이? 이걸 못한다면 이 도형적 관계들을 못 보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접선의 방정식이 분명히 지나는 한 점이 있잖아. 그치? 0,2니까 어떻게 쓸 거야? y는 mx 플러스 2라고 써버리고 오케이? 저 직선이 저 직선이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이다를 이용해서 1이다를 이용해서 그치? 요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때리시면 당연히 m값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어?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극선의 방정식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극선의 방정식. 이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은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남들도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엔간한 상황에서 이 극선의 방정식 문제 나왔다 하면 이 새끼거든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엔간한 그 시험 문제나 아니면 원의 방정식에서 직선과 같이 나오는 상태에 이 상태를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르쳐요. 갑니다.
극선의 방정식이 누구냐면 원 밖에서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 극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텍스트로 써놨잖아. 원 밖에서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 걔가 바로 누구라고?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오케이? 이거 교과서에 이런 멘트 없으니까 그냥 알아도 엔간하면 다 얘야. 봐봐. 그림에서 설명을 좀 하자면 이런 식이거든요. 샤랄랄랄라 어떤 원이 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그 접선의 종류 중에서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토탈 두 개잖아. 요렇게 하나 있는 거고 요렇게 하나 있는 거고. 됐어? 그러면 지금 접선 두 개니까 접점도 반드시 몇 개가 되는 거고 두 개가 되는 거고, 그치? 그 접점이 나름 여기 그리고 나름 여기라고 했을 때 저 두 개의 접점을 동시에 지나는 요 새끼를 씨부랄! 요 새끼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뭔 말인지 괜찮? 여기까지 괜찮? 그런데 요 극선의 방정식 엔간한 상황에서 자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알아두면 시간 세이브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또 원의 일반 그렇게 두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수학적 흥미도만 떨어뜨리는 거니까 예시도로 자 저 원방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로서 가장 간단한 원으로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새끼의 중심의 좌표는 0,0 이 새끼의 반지름은 1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요 원밖에 한 점도 좀 쉽게 3,4라고 좀 둬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얘들아 이렇잖아. 접선 두 개가 있는 것이고 그 접선 두 개가 만들고 있는 접점은 각각 요놈과 요놈이잖아. 뭔 말인지 인정? 오케이? 그러면 이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넣어볼게. 그리고 두 번째 접점의 좌표를 x2, y2까지 한번 둬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둔 상태에서 님들 이것 때문에 내가 아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좀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어. 그치? 항상 이용하는 게 뭐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 어떻다? 같다 이용해서 그냥 방정식 풀어 제끼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요 새끼 공식 하나만 외우자라고 했어. 어떤 거? 내가 저 첫 번째 접선 요 놈을 L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두 번째 접선 요 새끼를 L2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럼 이런 표현 괜찮니? 우리의 L1은 접점의 좌표가 x1, y1인 접선이다 라고 해도 괜찮아? 그럼 바로 쓰면 되잖아. 요 원 위에 접점이 x1, y1인 접선이 누구인 거야? L1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너는 x1, x, y1, y는 1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됐어? 그럼 L2도 얘는 누구로 그냥 바뀌었을 뿐이야. 접점의 좌표가 너일 뿐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쓸 거야? x2, x, y2, y는 1. 괜찮은? 그럼 요렇게 쓰고 보니까 이런 생각 안 드니? 굳이 얘를 한번 쓰고 얘를 한번 쓰는 이유가 있나? 저 두 개를 연속해서 두 줄 쓰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첫 번째 식의 구조와 두 번째 식의 구조는 완벽하게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맞니? 즉 어디만 지금 차이가 된 거야? 그냥 네모 x 요 새끼 얘네 두 개가 각각 요놈과 요놈인데 그치? 구조가 동일한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자 L1 기준으로 봤을 때 L1 위에 분명히 몇 몇 있어요? 얘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 얘도 있는 거잖아. 맞지? 당연히 L1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3,4 대입하면 분명히 성립합니다. 맞죠? 그럼 3,4 대입해보자. x 자리에 3,4 대입하면 첫 번째 3x1 더하기 4y1은 1 나옵니다. 인정? 그리고 여기도 3,4 지나는 거니까 대입하면 3x2 더하기 4y2는 1 되는 거예요. 인정? 근데 얘 역시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구조만 다른 거 아닌가? 두 번 연속 쓸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차이는 어디? 차이는 어디? 요 자리만 차이가 있는
퍼잖아. 맞지? 이거 내가 매번 말씀드리던 방정식의 구조 내용이에요. 잠깐만 우리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는 제로. 요런 거야.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5는 제로. 요렇게 생겨먹은 두 식을 보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 두 개를 더한다, 뺀다, 연립한다의 개념을 가진 인간들은 쓰레기다. 어떻게? 강조했던 게 그거죠. 구조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 새끼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너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옛날 예적에 있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누구랑 누구여서 a랑 b여서 대입했더니 뭐 한 거야? 성립한 식들이잖아. 맞지? 그래서 a 플러스 b야. 두 분의 뭡니까? 합이니까 마이너스 너분의 너 해서 얼마라고 대답하면 그만?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면 그만! 오케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진행했었단 말이야. 똑같아. 봐봐. 이 새끼는 자, 잘 안 될 테니까 잘 들어. 태초 아주 먼 옛날에 누가 있었냐면 이 새끼의 구조가 완벽하게 3x 플러스 4y는 1의 구조인 거죠. 맞지? 완벽하게 둘 다 성립하는 식이 얘네는 성립하는 식이야. 근데 이 성립하는 식을 보니까 옛날 쪽에 너가 있었는데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 집어넣으면 너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직선이 x1, y1을 뭐한다?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럼 너는 두 번째 줄은 요 식에다가 누구 대입한 거? x2, y2 대입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직선이 얘 이미 성립하고 있는 거잖아. 지난다 라고 봐도 괜찮아? 그러면 야 그림 봐. x1, y1과 x2, y2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극선. 오케이? 이거 뭐라며? x1, y1도 지나고 x2, y2도 지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새끼가 바로 누구였구나? 극선의 방정식이었구나. 오케이?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마무리. 야,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원의 모습 봐봐. 이거 뭐니? 마치 x 하나 빼서 3 대입하고 y 하나 빼서 4 대입하면 너 나오는 거잖아. 맞지? 이거 우리가 뭐에서 하던 짓거리야? 접점을 아는 상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하는 짓거리잖아. 오케이? 근데 이 3,4가 지금은 뭐는 아니지만 접점은 아니지만, 그치? 접점처럼 공식 쓰면 누구 나오는 거라고? 극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공식 하나는 외우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성심성의껏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이런 거 뭐 이런 느낌이야. 봐봐. 간단한 연습. 애들 장난하는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막 5,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원바퀴 한 점,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5, 마이너스 2, 뭐 이런 점 있다라고 쳐보자고. 오케이? 해서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 B라 하자. 뭐 이런 코멘트야. 극선이라는 말은 교과과정 외이기 때문에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안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런 상태에서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한다. 오케이? 그냥 길게 늘어뜨렸을 뿐이야. 길게 늘어뜨렸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결국엔 극선의 방정식이구나. 그럼 아는 사람은
열심히 그림 그리고 막 연립하고 지랄 연병 다 떨겠지만 야 이거를 너네가 몰랐다라고 치자. 몰랐다 했을 때 너네가 어떻게 대응하겠니? 너네 대응 방법을 알려줄게. 너네 대응 방법은 원 요렇게 그린다. 그리고 뭔가 뭐 원밖에 한 점 요렇게 있었다라고 하니까 얘가 5,-2라고. 그러면 샤랄라 그리고 샤랄랄라 한 다음에 누구랑 누가 AB야? 여기랑 여기가 AB인 거지. 그치? 그래서 자, 두 개를 동시에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아주 일반적인 인간들 이 문제 어떻게 풀겠니? 첫 번째 단계 접선 구한다. 오케이? 그리고 접선과 원을 연립한다. 오케이? 연립하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온다. 오케이? 그러면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때려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오케이? 시간이 100배야. 100배. 오케이? 100배라고? 야 이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하면 야 원이 요놈이라고 치자.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a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얘 두 개를 연립하면 너네 어떻게 하겠니? y 자리에 너 대입하겠지.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오케이? 2차 방정식이니까 x값 2개 나오고 걔 풀어서 접점의 좌표 구하고 두 개 가지고 직선을 때린다. 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얘들아 비밀인데 아니 비밀도 아니지. 이미 설명했으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은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거 아니었지. 그치? 뭐 하는 거였어? 가정하는 거였지. 그치? 문제 풀면서 만약에 내가 접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고 있어. 100%의 확률로 뭔가 잘못된 거야. 오케이? 문제 풀면서 원과 접선 이야기인데 접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이 연립을 통해서 내가 직접 구하고 있다? 아 뭔가 잘못된 거야. 오케이? 접점의 좌표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왜? 방정식이니까. 됐어? 요거 자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자 접점의 좌표는 직접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배웠잖아. 그치? 마치 우리의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 원밖에 한 점이지만 그치? 마치 누구인 것처럼 취급해서 접점인 것처럼 취급해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 때리면 된다고. 누굽니까? 5x 마이너스 2y는 얼마? 5. 되니? 극선의 방정식 정답. 아니냐고. 보면 우리는 끝난다고. 다른 친구들은 안 배우면 건들지를 못해요.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갈게. 자 뒤로 넘어가서 자 피타고라스와 원이라는 그 디자인인데 내가 지금 활용 문제를 풀 거니까 계속 이 보조선 얘기를 제가 필기노트 기준으로 처음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 처음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 처음 딱 얘기했지만 벌써 필기노트에 너무 이쯤 되면 이 새끼들이 이거를 까먹어가지고 좀 안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에 3번 연속으로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써놓고 있어요. 오케이? 3번 연속으로. 안 하시면 문제풀이가 아예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요거 자 잠깐만 요 새끼 어떤 상황인지 케이스 1, 케이스 2 요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 보면 되잖아. 이런 생각 하겠지. 또 이거. 또 이거. 아니 또 이게 아니야. 또 이게 아니고 얘를 해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 자, 다 읽어본 사람은 아래쪽에 들어있는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얘들아 하자.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어떤 3,4라는 원밖에 안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A라 할 때. 아 그러면 일단 그림부터 시작하자. 어떤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1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 원밖에 안 점 3,4가 요렇게 있는데 요 점을 P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아이 그랬을 때 선생님 점 P에서 원에 때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2개잖아요. 그럼 그 2개 중에 어떤 놈의 어떤 놈의 접점을 A라고 둬야 하나요? 얘들아 상관없다야.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A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A를 어디에다 두든 상관없다야. 오케이? 왜? 어차피 나는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지는 않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뭔데? PA야. 쌤!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A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누가 A인가요? 상관없잖아.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PA라는 선분의 길이지. 중학교 때 배웁니다. 원밖에 한 점에서 때린 두 접선의 접점까지 의 거리는 이 거리나 어떻다라고 배웁니까? 같다라고 배우잖아.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되겠네? 하나만 그리자. 그림이 복잡해지는 것도 좀 그래. 하나만 그리자고. 시원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 하나, 접선 하나 딱 그려놓고 자 저 선분의 길이를 구할 거야. 너네가 만약에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문제를 못 푼다니까요. 일단 강조했었던 거 뭡니까? 원과 직선이 있으니까 뭐 내리자고? 수선에 발 내리자고. 오케이? 그럼 요 길이에 대한 표기는 반드시 해야지. 당장 할 수 있어 없어? 당장 할 수 있어. 얼마? 1.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요 놈이니까 이제 뭐 하자? 점하고 점이 있으니까 뭐 해주시자? 이어주시자. 그치? 케이스 2. 그러면 요렇게 이었을 때 요 선분의 길이도 살짝의 연상이 들어가지만 당장할 수도 있지. 그치?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치? X좌표의 차이 얼마입니까? 3. Y좌표의 차이 4니까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의 누구예요? 빗변. 얼마? 5가 되십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게임 끝난 거 보이지? 원 문제에서 원은 뭐라고? 허상이라고. 오케이? 이 그림을 너네가 제대로 그렸다면 흰색 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지. 그치? 누구만 보면 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각삼각형. 오케이? 피타고라스 날리면 게임 끝. 얼마입니까? 루트 24. 됐어?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끝. 이거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접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간다? 미친놈입니다. 오케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후딱후딱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자 어떤 직선이 있어. 어떤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난대. 아 그래? 슈아랄라 어떤 원이 있는데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그 두 점의 이름이 A랑 B인 거고 순서대로 날라와 보자. 뭐냐? 요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시는 것이고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AB라는 선분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얘들아 저렇게 그림 그려놨으면 할 일만 하다 보면 어느새 문제가 풀린다니까? 야 봐봐 원이라는 놈에 대한 중심을 여기로 합시다. 몇 코마 몇입니까? 0,0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반지름은 2 이미 자명하죠. 그쵸? 그럼 할 일을 좀 하고 살자. 어떤 직선 중에 지금 선분 AB를 구하라는 것인데 선분 AB는 실제로 중학교 때 배운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원의 현. 오케이? 원의 현은 중심에서 내려온 수선에 의해서 몇 등분 된다고? 2등분 된다고.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러면 2등분 표 된 거고 할 일은 일단 다 했다. 하지만 빠졌잖아. 뭐가 빠졌어? 어떤 원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사항을 추적합니다. 누구랑 누구?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고찰이 빠졌잖아. 그치? 그럼 반지름 표기해줘야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반지름을 이렇게 표기할래? 사이코패스입니다. 아시겠어요? 반지름을 어떻게 표시하는 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판단. 요렇게 이어서 반지름 표시해주면 되지. 그치? 이 반지름 얼마입니까? 2입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내가 만들어낸 직각삼각형에서의 누구는 찾았다야. 빗변은 찾아야지. 그치? 밑변 찾으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럼 높이만 찾으면 되겠네? 누구만? 누구만?
누구만 요거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저거는 대답이 나와야 돼? 저거는 수선이지. 그치? 수선 길이 필요해. 뭐로 구할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오케이? 즉, 저 수선 길이는 요 직선부터 원의 중심인 0,0까지의 거리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 모양은 좀 적절치 않으니까 x-y 플러스 1은 제로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루트 2개 제곱해서 더하면 2 분의 절대값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대. 오케이? 누구만 남아? 1만 남지. 그래서 그러면 요 놈이 바로 저 수선의 길이입니다. 루트 2분의 1이네요. 얼마라고 그럽니까? 루트 2분의 2 루트 2. 근데 굳이 유리화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일 테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누구다? 저놈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각삼각형의 밑변이잖아. 그치? 어떻게 해버리면 돼? 자, 너 제곱해서 너 제곱한 거 빼주신 놈한테 루트 씌우면 되겠죠. 오케이? 그게 딱 얼마만큼이야? 요만큼이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까지 해서 정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원 문제에서 원 자체는 허상이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 직선들의 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보시죠. 두 번째 예제 보시면 식만 세우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어떤 직선과 원이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K값의 범위 구해달래? 그럼 이게 이 얘기 아니야? 범위. 내가 세워야 하는 식은 범위 구해야 되니까 무슨 식? 부등식. 그치? 이번 시간에 배운 부등식 딱 하나밖에 없잖아. 결론은 결국엔 이거였잖아.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림이 이 디자인이라는 거고. 오케이? 항상 요 디자인인지 접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한 판단은 무조건 뭐로 한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비교를 통해서 한다. 오케이? 그럼 이 디자인이니까 빨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 얘 두 개를 그냥 이 그림에서 그냥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야 두 점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얘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그치? 반지름보다 크니 작니? 작잖아. 요래야 반드시 요 그림의 디자인이 나온다는 사실. 오케이? 그러면 식을 못 쓰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여기에다가 반지름 알려주시면 K값의 범위 뭐 알아서 나오겠지 뭐. 산수는 보여드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요거만 써놓고 직접 해봐. 오케이? 요거만 써놓고. 그리고 요거 이거 뒤에 예제까지 풀어야 완성인 건데. 그리고 설명한 다음에 예제까지 아마 못 풀겠죠? 도전을 한번 해볼까? 아니야? 그 도전해볼 생각이 전혀 없다야?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클릭 가셔야 되는데 이제 숙제 제가 복사해서 스마트 줄 테니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너네 교사형제로 나갔어? 교사형제로? 그 다항식의 연산 파트 나갔어? 안 나갔어? 대답을 해, 씨발놈들아.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저번에 받았어? 다항식 연산? 그럼 다음 페이지 복사해야 되겠다. 알았어. 고생했습니다. 이동.